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업커밍 앤 뉴 리리스 러닝화는 바로 브룩스의 고스트 17입니다. 고스트가 17번째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지난 4월 30일에 국내에 출시를 했고요. 이 고스트라는 모델은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브룩스를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여러분께 단 한 번도 리뷰를 해드리지 않았던 모델입니다. 그런데 제가 런업TV 채널을 오픈을 하고 막상 리뷰를 하려고 봤더니 당시가 이제 고스트 15라는 모델이 이제 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안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제 한참 기다렸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될 때를 기다렸더니 고스트 16이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고스트 16을 리뷰를 해보려고 딱 봤더니 굉장히 이제 난해한 컬러들이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을 떠나서 비주얼적으로 우리 런업TV에서 소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계속 뒤로 미뤘어요. 계속 뒤로 미루다가 이번 시즌부터 고스트가 쓰는 컬러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전형적이긴 하지만 러닝화의 형태가 완성형에 가까운 이제 디자인이 채용이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고스트 17을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고스트 17에 사용된 미드솔의 소재는 DNA 로프트 버전 3 글리세린 21 버전의 리뷰를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DNA 로프트 버전 3 미드솔이 이번에 고스트 16에서 고스트 17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글리세린 21에 사용되어졌던 DNA 로프트 버전 3로 대체했다. 기존의 고스트 16에 사용되어졌던 미드솔 소재는 EVA 블렌드된 소재의 대표적인 미드솔이에요. 그런데 DNA 로프트 버전 3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거기다 질소를 주입을 하죠. 그래서 DNA 로프트 버전 3는 가볍고 반발력이 더 좋고 그 다음에 더 탱글탱글한 맛이 있단 말이죠. 고스트보다는 그 바로 위인 모델인 상위 모델인 글리세린 21에 먼저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글리세린 22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롭게 미드솔 소재를 하나 개발합니다. 그게 바로 DNA 튠드 미드솔 소재죠. 자세한 내용은 저 우측 상단 글리세린 22 리뷰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고스트 17의 미드솔의 높이는 리어프 쪽이 36.5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26.5mm 그래서 오프셋은 10mm입니다. 이번에 고스트 17의 미드솔의 소재가 바뀌면서요, 브룩스가 평소에 안 하던 변화를 줬어요. 포어프 쪽은 미드솔의 높이를 3mm를 높이고요, 리어프 쪽은 1mm를 높여서 전체적인 오프셋을 10mm로 2mm 줄였어요. 고스트 17에 사용된 어퍼의 소재는요, 더블 자카드 에어메쉬라고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소재명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존의 전작에서 검증이 됐던 그 소재들, 그 조직, 그 원사를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고스트 17의 어퍼의 착화감은 제가 뒷부분에서 착화감과 주행질감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브룩스를 관통하는 어퍼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퍼의 착화감이고요,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신을 수 있는 러닝화로 해외에서 유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브룩스의 착화감을 결정짓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각각의 부위별로 보면 브룩스의 어퍼의 특징을 여러분들도 딱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브룩스의 착화감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어퍼의 패턴이에요. 공간감. 이 공간감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여기 딱 보시면 이 어퍼의 왼쪽 측면, 그 다음에 이 발등 위를 덮는 부분,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우측 부분 하나의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 원단이잖아요.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사이즈마다 다 다른 이 어퍼의 공간감, 그게 있는데 브룩스는 고스트, 아드레날린 GTS 그리고 글리세린, 이 세 모델의 어퍼의 공간감은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어퍼의 공간감이 굉장히 균일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퍼에 사용되는 소재의 선택이에요. 브룩스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대표 쿠셔너들 있잖아요, 고스트, 아드레날린 GTS, 글리세린, 이 세 모델의 어퍼의 소재를 잘 안 바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블 자카드 에어메쉬 지금 몇 년째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소재가 다 달라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조직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이 바뀌더라도 이 원단의 신축성, 스트레치성이 거의 유사해요. 그 다음에 그 신축성이 너무 늘적하면 이게 견고하게 발을 못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신축성이 좋으면 압박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적당한 그 압박감을 갖는 브룩스가 사용하는 더블 자카드 에어메쉬 소재가 있고요. 그 어퍼가 내 발을 아주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이렇게 눌러줘요. 이거는 고스트의 특징이 아니라 브룩스의 러닝화로 관통하는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힐 카라랑 뒤에 아킬레스건 쪽 뒤쪽에 이 힐 카운터 쪽에 안쪽에 아낌없이 사용한 두툼한 패딩, 이게 세 번째 요소예요. 이 패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브룩스의 러닝화, 특히 쿠션 라인업을 딱 신어보면요, 내 발을 잘 잡아준다. 어디를? 발목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신어봤을 때 느낌이 착화감이 왜 이렇게 좋지? 라고 얘기할 때 그 착화감은 사실 발목을 안정감 있게 믿음직하게 잡아주기 때문이고요. 아주 적당한 양으로 발목과 일체감이 될 정도만 딱 들어가 있는 이 패딩의 양, 그 위치, 이게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적당량의 패딩이 들어가 있는 설포입니다. 브룩스는 러너들의 부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는 브랜드다. 그게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만들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툼한 설포와 그 다음에 두툼한 힐카라 그리고 두툼한 힐 카운터가 발을 일체감 있게 잡아준단 말이죠. 굉장히 단단한 이 힐 카운터 안에 있는 구조물, 이게 발 뒤꿈치를 잡아주면서 우리가 신발에 발을 딱 넣었을 때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브룩스의 착화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해외에서는 브룩스를 어떤 브랜드로 인지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퍼의 착화감이 굉장히 편한 브랜드. 두 번째는 내구성이 좋은 브랜드, 이렇게 인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구성이 좋다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브룩스의 아웃솔의 내구성입니다. 브룩스에서는 로드텍 러버라고 하는 아웃솔 소재를 자체 개발해서 이렇게 접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텍 러버가 비브람 같은 아웃솔 전문 브랜드의 아웃솔은 아닙니다. 브룩스가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는 러버 소재예요. 그런데 두께감이 굉장히 두껍고요.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도의 아웃솔 두께면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트레일 러닝에서도 써도 되고요, 로드 러닝 하실 때도 신어도 됩니다. 왜냐면 민솔 높이가 한 3m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진짜 트레일 러닝 할 때 써도 될 정도의 아웃솔의 내구성을 갖고 있고요. 딱 보시면 마치 트레일 러닝화의 러그처럼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봐도 내구성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걸 찾는 미국의 이 일반 러너들은 이런 브룩스 같은 이런 오래 신을 수 있고 착화감이 좋은, 기능이 좋은 러닝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브룩스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해외 러너들이 즐겨 찾는 러닝화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찾는 러닝화 중에 가장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오늘 리뷰해드릴 고스트 17이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기능을 담은 고스트 17의 중량은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68g입니다. 고스트라는 모델을 이제 처음 신어본 건 고스트 12 버전. 이게 버전업이 될 때마다 뭐 어퍼의 소재도 바뀌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미드솔의 소재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바뀌잖아요. 어퍼의 핀만큼은 하나의 신발을 신은 것 같은 느낌으로 기억이 남아있어요. 어퍼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발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내 발을 이렇게 싹 잡아주는 이런 느낌? 그 느낌은 변함없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 제품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에 신어왔던 고스트 시리즈들, 그리고 바로 전작이었던 고스트 16이 줬던 그 편안한 착화감, 고스트 17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딱 신었을 때 어퍼가 내 발을 잘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두툼한 패딩이 제 발목을 탁 잡아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힐 카운터 쪽에 있는 이 두툼한 패딩이 아킬레스건 쪽을 딱 안아주면서 신발이 발목을 딱 잡아주는 그 일체감, 이거 역시도 전작과 동일하다. 네, 다음은 주행 질감인데요. 이번에도 여의도 공원 10km, 그래서 2.5km 한 바퀴를 이제 4바퀴 도는 구간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페이스를 조금 바꿨어요.
이 고스트 17은요 포지셔닝 자체가 데일리 트레이너예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조깅할 때, 이지런, 리커버리런 할 때 신으라고 만든 모델이 바로 이 고스트 17이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러닝 전문 편집샵에서 러닝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러너분들한테 가장 먼저 권하는 모델이 바로 브룩스의 고스트다. 그래서 처음 1km 구간은 이제 5분 50초 페이스로 한 1, 2km 정도, 그 다음 2km는 한 20초 당겨가지고 5분 30초 페이스, 그 다음 2km는 5분 10초 페이스, 그 다음 2km는 4분 50초 페이스, 그리고 마지막 2km, 9km와 10km 구간은 이제 4분 30초 페이스까지 이렇게 20초씩 당겨가면서 이제 10km 가속주를 했어요. 일단 조깅 페이스, 그러니까 5분 50초, 5분 30초 페이스, 5분 10초까지의 5분대 페이스로 한 6km를 뛰었는데 조깅 페이스를 뛸 때 참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뭐냐면은 일단 어퍼의 착화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신었을 때 좋은 착화감이 천천히 조깅할 때 그대로 이어져요. 일체감이 좋은 상태로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달려도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탄하다. 두 번째, 부드럽다. 이 두 가지 형용사가 바로 떠올랐는데, 탄탄하다의 느낌은 뭐냐면요, 미드솔의 너비를 보세요. 지면과의 접촉 면적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이 탄탄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약간은 두꺼운 이 아웃솔의 소재에도 있는 것 같아요. 튼튼한 러닝화를 신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드러움입니다. 그 전 고스트 16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드러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미드솔의 소재가 질소가 주입되어 있는 DNA 로프트 버전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게 달릴 때 주는 느낌이, 이게 눈을 감고 달려보면 글리세린 22를 신고 뛰는 느낌하고 엄청 유사해요. 약간 가벼우면서 뛸 때 쫀쫀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쿠션도 받아주고, 그리고 페이스가 올라가면 반발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느낌의 DNA 로프트 버전 3를 이 고스트 17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 다음에 이 주행 질감에 있어서 브룩스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로커 지아미트리, 발끝으로 올라가는 이 각도, 그리고 또 이 리어프 쪽으로의 이 각도, 데일리 트레이너로서 갖고 있어야 하는 정도의 러닝화로서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로커 지아미트리를 고스트 17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릴 때 편안해요. 막 엄청 가팔라가지고 막 얘가 속도를 올리게끔 로커 지아미트리가 도와준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완전 로커 지아미트리가 없어서 이건 완전 플랫하게,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워킹화다 이렇게 얘기할 제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본질 자체가 러닝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로커 지아미트리가 러닝에 최적화된 각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적인 데일리 트레이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레이싱화가 아니거든요. 데일리 트레이너로서의 표준적인 로커 지아미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페이스가 4분 50초, 4분 30초로 빨라졌을 때 4km를 뛰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일체감이에요. 이 페이스가 빨라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신발의 이 일체감, 착화감, 밀착감을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리뷰해드린 고스트 17의 정상 소비자 가격은 16만 9천원입니다. 브룩스를 대표하는 데일리 트레이너 고스트 17의 경쟁 모델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17의 경쟁 모델 첫 번째는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입니다. 나이키를 대표하는 입문용 러닝화죠. 그리고 페가수스 41의 미드솔 소재는 리액트 엑스폼. 정상 소비자가는 15만 9천원. 가격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고스트 17의 경쟁 모델 맞네, 이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신어보시면 착화감도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고스트 17의 경쟁 모델은 아디다스의 슈퍼노바 라이즈 2입니다. 사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리뷰하려고 지금 준비해놓고 아직 리뷰를 못 해드렸어요. 오늘 경쟁 모델들 다 소개해드리는 자리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슈퍼노바 라이즈 2는 굉장히 고스트 17과 비슷해요. 미드솔의 높이도 비슷하고요, 오프셋도 비슷하고요, 가격대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 고스트 17의 경쟁 모델 세 번째는 바로 뉴발란스의 프레시폼 X 1080 버전 14입니다. 네, 요건 제가 간략하게 리뷰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뉴발란스의 1080 버전 13, 12 이 정도 버전이었을 때는 딱 고스트 15, 16하고 딱 같은 포지션, 같은 선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샌가 미드솔의 높이가 조금씩 높아지더니 가격도 슬금슬금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 뉴발란스 프레시폼 X 1080 버전 14는 소비자가가 19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막 4만원, 5만원씩 차이 나면 이걸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보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신발을 놓고 1080 버전 14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봐도 고스트 17, 페가수스 41, 슈퍼노바 라이즈 버전 2의 경쟁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고스트 17의 마지막 네 번째 경쟁 모델은 바로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5입니다. 노바블라스트 5가 왜 잘 팔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품성이 있냐? 이번에 미드솔 소재 업그레이드 됐죠? 어떤 소재인지는 내 영상 참고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드솔의 소재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미드솔의 높이도 높아졌어요. 41.5mm.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쟁 모델들의 리어프 쪽에 가장 높은 쪽의 높이 중에 노바블라스트 5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량 260 사이즈 기준으로 노바블라스트 5는 234g.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5개의 모델들 중에 가장 가벼워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노바블라스트 5는 159,900원.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 5모델을 비교해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닝 이제 막 시작하신 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 나는 과체중이어서 몸무게가 좀 나가는데 어떤 러닝화를 신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는 부상을 당했는데 이지런, 리커버리런 할 때 필요한 러닝화는 뭐 없을까요? 쿠션 러닝화 좋아하는데 나 좀 뭐부터 샀으면 좋을까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니즈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데일리 트레이너 상품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크고요, 가장 많은 소비자가 사고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델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브룩스의 고스트 17, 그리고 나이키의 페가수스 41, 그리고 아디다스의 슈퍼노바 라이즈 2, 그리고 뉴발란스의 프레시폼 X 1080 버전 14는 모두 쿠션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충격을 흡수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미드솔의 소재의 개발도 그래요. 그런데 이 노바블라스트 5는 이 충격을 흡수하는 것보다 반발력에 더 포커스해서 개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량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모델이 바로 이 노바블라스트 5예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리뷰할 때마다 생태계 파괴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상품성이 너무 좋은데 소비자가의 가격 책정을 완전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국내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요, 거의. 그리고 지금 현재도 노바블라스트 5가 159,900원이거든요. 오늘 설명드렸던 나머지 4 모델들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거나 같은데 상품성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 가볍고 반발력이 좋고 충분한 쿠션감도 갖고 있으면서 어퍼가 편하거든요. 다 들어보니까 노바블라스트 사셔야겠다고요? 네. 그런데 시중에 재고가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해드린 나머지 모델들도 여러분들이 다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5개의 모델이 바로 데일리 트레이너를 대표하는 그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4월 30일에 국내에 출시한 브룩스의 고스트 17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고스트 17과 경쟁하는 다른 브랜드의 경쟁 모델들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시면 브룩스 쇼룸에 가서 신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나머지 브랜드들 매장에 가셔가지고요, 고루고루 다 신어보신 후에 최종 구매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린 브룩스 고스트 17은 와이드 버전도 같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경쟁 모델들 중에는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5가 또 와이드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와이드가 안 나오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데일리 트레이너들 보실 때 와이드 버전이 같이 나오는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드린 고스트 17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미디엄 발볼인 발볼 D와 와이드인 2E 버전을 같이 한번 신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나의 발볼이 정말 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니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